오늘의 쏙쏙 경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삼성은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남은 특검 수사와 향후 재판에서의 치열한 법리 대결을 준비하면서 대대적인 기업 쇄신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와 함께 한 주간의 재계 동향 살펴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와 장소를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 특화 뉴스 쏙쏙 경제 증시부터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의 반등과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에 나선 코스닥은 약세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취임을 앞두고 변동성이 커진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0원 90전 오르면서 사흘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한시름 놓은 삼성전자 오늘 1.46% 반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덩달아 삼성물산이 1% 가까이 올랐고 삼성그룹 지분율이 높은 삼성 SDS까지 강세였습니다. 중국 철강업체 구조조정 소식과 철강 가격 인상 기대감이 반영된 철강 금속 업종이 강했습니다. 포스코가 4% 가까이 급등했고 현대제철과 고려아연도 오름세였습니다. CJ E&M이 최근 드라마 도깨비의 흥행과 지난달 선보인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 호조에 힘입어서 10% 넘게 폭등했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는 한 주간의 재계와 주요 CEO 동향을 중점 정리하죠. 오늘부터는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주 재계에서는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특검에서 재계 총수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특검의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해 22시간의 조사를 받은 뒤 3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박영숙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이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약 430억 원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전율 씨에게 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특검의 이러한 주장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번 사건에서 이 부회장이 왜 여러 의혹에 제기될 만한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해야 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혹은 삼성물산의 지배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삼성생명의 지분은 이건희 회장이 20.8%, 삼성물산이 19.3%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경영 확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당시 삼성 SDI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어 삼성물산의 지분 확보를 통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분 확보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삼성물산의 지분 확보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고 이를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이미 시가총액이 더 높고 이 부회장의 지분율이 더 높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이었습니다. 이런 이유와 당시 이건희 회장의 스트레스다는 상황 때문에 합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경영권 승계의 중요한 과제였다면 지배구조 개편과 보다 안정적 경영권 확보의 마무리는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 후 삼성전자의 투자 부분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한 것입니다. 인적 분할을 통한 주주사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와 오늘 영장의 기각이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 이게 무죄를 의미하진 않거든요. 향후의 수사는 계속 이어질 텐데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법원이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삼성그룹은 총수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는 일단 피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는 진행하므로 아마 적극적 행보는 할 수 없지만 우선 시급한 사안들은 진행시킬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 이미 언급되었던 미래전략실의 해체, 더불어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기한 연기되었던 임원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가장 중요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속도를 낼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 및 지주사 진환, 그리고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중간금융지주사 등의 구조 개편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로 주주들과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잃어버린 그룹의 이미지와 신뢰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멈춘 신성장 동력 산업인 자동차 전장 산업과 사물 인터넷, IoT, AI 등의 사업을 위한 공격적인 M&A 행보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수사는 계속 진행되므로 활발한 해외 활동에는 당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수사는 수사대로 대응을 하겠지만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나 사업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할 것이다. 이런 정리인데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이 다른 그룹들의 수사에도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미러 K스포츠재단에 각각 111억 원과 45억 원을 출연한 SK와 롯데는 추가 모금을 요청받았다는 점 때문에 특검의 우선 수사 대상으로 그런 데 왔었죠. 그렇죠. 특검에서 대가성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법원에서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 결정으로 우선 안도는 할 것입니다. 당시 SK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롯데그룹은 면세점 인허가라는 중요한 현안이 있었습니다. SK는 청와대에 최태원 회장의 사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김창건 SK이노베이션 회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하늘같은 은혜 잊지 않고 산업보국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정황이 드러난 상태죠. 롯데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획득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올더타워점을 빼앗겼으나 신동빈 회장과 박 대통령이 독대한 뒤 다시 기회를 얻었고 결국 지난해 말 신규 특허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 재벌 총수 중 유일하게 사면된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2015년 12월 안전수석이 수첩에서 이재현 회장 도울 일 생길 수 있음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 메모를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 결정으로 재계는 일단 안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심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효성그룹의 조성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회장이 새로 취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현준 회장이 효성그룹 신임 회장이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지난해 50년이 된 효성이 100년의 효성으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예. 재미있는 것은 삼성과 효성의 역사적 배경과 이번 주에 일어난 두 사건의 연속성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조현준 신임 회장은 68년생으로 동갑이면서 각각 이병철 회장의 손자 그리고 효성그룹의 창업자인 조홍조 회장의 장손입니다. 조홍조 회장은 이병철 회장의 일본 유학 자금을 빌려줄 만큼 절친했던 고향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사업도 같이 하게 됩니다. 1948년 이병철 회장과 조홍조 회장은 삼성물산을 동업해서 창업을 합니다. 그 후 1962년 결별할 때까지 14년간 동업관계를 이어오다 조홍조 회장이 한국타이어와 한국나일론 두 회사를 가져가며 마무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재용 부회장과 조현준 회장은 할아버지들과 비슷하게 일본 게이오 대학원을 같이 나오고 경영권 승계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이번 주 같은 한 주에 한 사람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한 사람은 회장에 취임하면서 명함이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이라 긴장도 많이 되셨을 텐데 아주 침착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주부들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차례상 준비해 보시죠.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경동시장입니다. 설 연휴를 일주일을 앞두고 모처럼 활기를 띠는 모습인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물가와 체감 경기는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매일 83개 품목의 물가 동향을 파악해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13년 차 주부 시장조사원 유진형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 시세 좀 어때요? 시장 상인들은 이윤이 적어졌다고 울상이고 장을 보러 나온 소비자들은 값이 너무 올라서 고민입니다. 다 비싸, 다. 싼 거 하나도 없어.
이거 배추도 한 통에 이거 5,000원이니 얼마나 비싼 거야.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한 이런 명절 다가오면 항상 올라갔는데 거꾸로 다운되고 있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17일을 기준으로 설 차례상 비용을 조사해보니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25만 3천 원, 대형 마트에서는 34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차례상 비중이 가장 큰 쇠고기 가격 상승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배추무 등 겨울 채소 등도 일부 영향을 주었습니다. 품목마다 구입 시기와 구입 장소에 따라 가격이 달라서 발품을 팔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장이 쉬운 명태와 사과, 배 등은 8일 전부터 미리 사두고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무 등 겨울 채소는 출하량이 풀리는 시기를 맞춰 구매하면 좋습니다. 또 수입 물량이 풀리는 달걀과 수요가 늘면 값이 올라가는 소고기는 다음 주 월요일 전에 사두는 게 쌉니다. 전통시장이 다 싼 것도 아닙니다. 쌀과 배추, 무, 달걀, 사과는 대형마트에서 사면 더 저렴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람이 이런 사실을 신고지 관할 시군구청에 알리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운계약서 관행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양도 차익이 줄어서 세금 부담은 덜 수 있지만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취득세의 3배에서 5배가량을 과태료로 내야 했습니다. KB 하나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퇴직한 지점장을 다시 채용했습니다. 하나은행은 퇴직 지점장 4명을 재채용하는 등의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하고 이 가운데 실적 우수자는 임원으로도 승진시킨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새로 임명한 58명의 지점장 가운데 41%를 40대로 포진하는 등 이번 인사에서 젊은 지점장도 대거 발탁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2,795명을 퇴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3,244명이 희망퇴직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써 윤종규 KB금융회장이 취임한 이후 국민은행 희망퇴직자 수는 4,0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첫 스마트폰으로 2017년형 갤럭시 A5를 출시했습니다. 신형 갤럭시 A5는 전후면 1,60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하고 갤럭시 A 시리즈로는 처음으로 갤럭시 S7과 같은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을 채택했습니다. 출고가는 54만 8,900원으로 공시 지원금은 이동통신사별로 최고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수유시장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1,000만 원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이를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협이 설 명절 주요 성수품인 무와 배추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판매합니다. 농협은 정부가 보유하던 무 1,300톤과 배추 500톤을 조달해서 오는 27일까지 무는 한 개에 1,250원, 배추는 한 포기에 2,400원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얼갈이 배추와 열무 등 대체 품목도 1,000톤 출하해서 시중에 판매할 방침입니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경제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